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인준 부결은 35년 만의 일로 최소 한두 달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규탄 대회까지 열었지만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적임자다. 처가 운영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해서 누락했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사법부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명부터 표결까지 45일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내려진 결론은 부결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약 20분 만에 끝난 투표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사태에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들은 부적절한 인사보다는 사법부 공백이 낫다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이렇듯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때는 여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거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설득했다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의 가결을 언급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려면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장 다음 주 안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 해도 국정감사가 시작돼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한두 달의 대법원장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장 자리가 빈 건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30년 만인데요. 법적 사안의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법원 행정 곳곳에도 크고 작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입니다. 국회 임명 동의안 부결 1시간 뒤 이균용 대법원장 전 후보자는 미소를 띤 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열흘 넘게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새로 임용된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준 것도 대법원장이 아닌 안철상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문제는 선임 대법관이 맡게 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권한을 어디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법관 전원이 모여 주요 사건을 논의하는 전원 합의체를 대법원장이 아닌 권한대행이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전원 합의체는 각 소부가 결론을 못 내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열리는데 현행법상 대법원장이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전원 합의체를 연 전례도 없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질 경우 심지어 다른 대법관 자리까지 줄줄이 공석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1월 1일 끝나는데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는 것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관 인선 지연이 현실화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3명 자리가 비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 2월 전국 3천여 명 법관의 정기 인사 등 일반적인 사법행정 절차도 대법원장 공석으로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고인으로 검찰 기소 이후 7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건강 상태 때문에 첫 재판은 비교적 짧게 끝났는데 이 대표는 재판 일정상 앞으로 매주 법원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지팡이에 의지해 서울 서초동 법원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 심사 이후 열흘 만입니다. 이번에는 검찰 기소 7달 만에 처음 열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신분입니다. 영장 기각기 첫 일정이 지금 법원 출석이신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법정 밖에서 말을 아끼던 이 대표는 법정 안에선 발언 기회를 얻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혐오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검사 수십 명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수사를 계속할 거라며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진행을 두고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이 단식으로 근육이 줄어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토로하자 검찰은 쾌유를 바란다면서도 SNS 활동을 재개한 걸 보면 많이 회복한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첫 재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주장을 일부 들은 뒤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매주 법원에 나와야 합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주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고 이 재판 날짜를 피해 대장동 의혹 재판도 매주 한두 차례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재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인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국방부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돈이 모자라 사무용품 사는 예산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가 행진. 고위력 현무미사일과 LSAM 등 첨단 무기를 과시했습니다. 장병 6,700명, 장비 340대가 투입된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는데 편성된 예산만 10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초 배정받았던 예산인 79억 원보다 20여억 원이 늘어난 건데 모자란 돈은 군이 다른 용도로 쓸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예산 전용의 배경은 10년 만에 치러진 대규모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육군에서 끌어온 예산은 모두 17억 3천여만 원. 각 부대에서 A4 용지나 필기구 같은 사무용품을 사는 일반 수용비 14억 원, 간부에게 지급하는 직책 수행경비 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전용해온 예산은 행사기획사 용역비와 참전용사 초청 등에 쓰였습니다. 군은 지난해 쓰지 않고 남은 예산과 비슷한 규모가 올해도 남을 거라고 예상해 우선 가져다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불용 예산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부대 운영 비용을 가져다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방 예산이 계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행사 계획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방부는 경제단체와 기업에서 3,700만 원을 후원받기도 했는데 무리한 대규모 행사를 벌이기 위해 민간에게까지 손을 벌렸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군의 날 예산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의 저출생 현실인데요. 정부가 대책의 하나로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하는 맞돌봄 부부에게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고 그 기간도 기존 석 달에서 6달로 늘어납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이모 씨 부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고민 중입니다.
아기의 애착 형성 시기에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고 싶지만 당장 크게 줄어드는 소득이 걱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생후 12개월 내 첫 3개월은 임금의 100%까지로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부 동반 휴직은 쉽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어린 시기긴 하지만 소득이 이게 저 하나 줄어드는 건 괜찮은데 만약 신랑도 같이 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정말 생활비가 타격이 올 정도라서 정부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첫 달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매월 50만 원씩 올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부부 모두 통상 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첫 달엔 400만 원, 마지막 6달째에는 900만 원이 됩니다. 부모 공동 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되세요. 엄마가 6개월을 쓰시고 이후 아빠가 3개월만 쓰셨다 이러면은 엄마 아빠 각각 첫 3개월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